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위스키 테이스팅 잘하는 방법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이번 편에서는 블라인드 테이스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저는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블라인드 테이스팅 매니아라고 해야 될까요? 음, 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에 관한 뭐 재미난 그래서 일화도 있고 재미난 결과도 좀 있는데 그런 거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블라인드 테이스팅에 대해서 얘기를 이번 편에서는 좀 해볼 거예요. 이 블라인드 테이스팅과 그냥 테이스팅의 차이 뭐 약간 요렇게 보시면 돼요. 뭐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라고 예를 들게요. 수학 문제를 풀 때 답지를 다 보는 거예요. 그냥 테이스팅은 뭐 예를 들어서 요 맥켈란 12년을 먹는다고 치면 이 라벨과 정보를 아는 상태에서 마시는 거는 답이 다 해설이 달려있는 문제에 답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. 그 해설 풀이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답이 나왔구나. 볼 때는 쉽게 이해하죠. 하지만 그냥 문제만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요 위스키를 만약에 마신다면 이 위스키를 마시고 뭐 이 맛은 맥켈란 맛이고 12년 정도 숙성한 맛이고 뭐 여러 가지 오크가 섞인 맛이구나라고 정답을 보면서 먹기 때문에 이 정답이 떠올라요. 근데 이게 어떤 술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먹으면은 정말 이게 무슨 맛인지 어떤 특징인지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위스키를 마실 때 항상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. 그래가지고 저는 뭐 블라인드 테스트는 근데 혼자 하기가 힘들죠. 그래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뭐 친구가 오거나 뭐 그러면은 항상 제가 갖고 있는 위스키 중에 뭐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나한테 한 잔 따라줘라 라는 방식으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많이 합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뭐 위스키 모임이나 뭐 여러 매니아들끼리 위스키를 같이 먹을 때도 항상 기회가 되면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. 음. 그 중에서 뭐 최근에 있었던 거랑 몇 가지 재밌는 사례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. 요거는 옛날에 제가 디아지오에 있을 때 한 건데, 디아지오에 있을 때 저희 브랜드에 대한 어떤 소비자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, 비슷한 급의 위스키들을 다 같이 뭐 한 7종류 정도 모여서, 블라인드 테이스팅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. 그래서 그때는 제법 이쪽 위스키 매니아들, 위스키 동호회에 있는 위스키 매니아들을 한 20분 정도 불러서 가장 흔하게 먹을 수 있는 12년급, 12년 엔트리급의 위스키를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마신 뒤 점수를 채점해서 어떤 위스키가 제일 좋았는지에 대한 채점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네. 그때 저희가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필요했던 위스키가 바로 싱글톤이었어요. 그때 저희가 이제 싱글톤을 좀 밀기 위해서 좀 자료가 필요해서 이 싱글톤과 경쟁할 수 있는 비슷한 위스키들 뭐 맥켈란 12년, 발베니 12년, 글렌리벳 12년 또 뭐 있었죠? 비슷한 급의 뭐 글렌피딕 12년 뭐 이런 식으로 12년급 싱글 몰트 6종류인가 뭐 7종류 정도 해서 거기에 이제 이 싱글톤 12년을 섞어가지고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습니다. 뭐 위스키 드시는 분들은 뭐 아실 거예요. 이 싱글톤 12년에 엄청난 혹평이 오고 있는 거를 뭐 밍밍톤이라는 별명으로 맛없기로 유명한 위스키가 바로 이 싱글톤 12년이었죠.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? 기대되시죠? 뭐 여러분들이 맛있다는 뭐 맥켈란 12년, 발베니 12년, 글렌피딕 뭐 12년, 글렌리벳 12년 이런 애들 글렌모렌지 뭐 10년 뭐 이런 애들 사이에서 과연 여러분들의 세간의 평가처럼 얘 싱글톤은 꼴등했을까요? 아닙니다. 싱글톤이 놀랍게도 공동 2등을 했습니다. 네. 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정말 할 때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들을 나타내요. 그래서 저도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할 때마다 스스로 겸손해집니다. 어렵구나. 정말 위스키의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.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그 여겨졌던 어떤 라벨, 이미지와 다르게 맛은 또 다르구나. 이런 거를 항상 블라인드 테이스팅에 느낍니다.
그리고 또 최근에 했던 또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최근에 요 보이시나요? 요거는 윈저 W 시그니처 바이 윈저. 이거는 저도주 위스키입니다. 35도짜리 거기다 가양이 된 뭐 그냥 윈저라고 아시면 편할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국내 브랜드 윈저, 임페리얼, 골든블루, 스카치블루 뭐 요런 국내 브랜드라고도 할 수 있는 저도주 위스키들을 가양된 저도주 위스키들을 블라인드 테이스팅 했어요. 근데 이러면은 재미가 없어서 17년급 중에 가장 평가도 좋고 유명한 발렌타인 17년을 안에 넣어서 같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습니다. 결과가 어떨까요? 뭐 저희도 다 하기 전에는 생각했어요. 아, 당연히 발렌타인 17년이 무조건 1등 아니냐. 어떻게 이런 저도주 뭐 이런 윈저, 임페리얼 따위와 발렌타인 17년을 비교를 해? 라는 게 당연히 하기 전에 생각이었죠. 근데 결론은 어떻게 냈을까요? 네, 이 윈저가 1등 했습니다. 놀랍죠? 저는 임페리얼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어요. 그 정도로 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위스키에 대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편견, 뭐 그런 거를 정말 완전히 무참히 깨게 됩니다. 네, 그래서 위스키를 정말 순수하게 맛으로만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입니다. 그래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내고 어느 정도 이제 근접하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위스키를 잘 보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블라인드 테이스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.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위스키 판단하는 실력이 늘어요. 네. 제가 1편에서 뭐 위스키 비교를 하면서 비교 시음을 하면서 위스키의 특징을 잡아내는 연습을 하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위스키의 고유의 특징들을 좀 느낌이 캐치가 된다 싶으면은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자주 해보세요. 뭐 처음에는 많은 종류도 필요 없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 엔트리급 뭐 맥켈란 12년, 발베니 12년, 뭐 글렌피딕 12년, 뭐 글렌리벳 12년, 뭐 싱글톤 12년 뭐 이런 5종류를 뭐 혼자서는 못하겠죠.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누군가의 부탁으로 따른 다음에 다 섞어서 구분을 못하게 한 다음에 이 맛을 찾아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친구들끼리 서로 바이알, 위스키 바이알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이렇게 바이알에 위스키를 서로 조금씩 담아서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이 위스키를 마셔보고 꼭 맞춰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. 솔직히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전혀 정보가 없는 술을 단번에 맞춰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네. 위스키는 정말 거의 무한할 정도로 종류가 많아요. 이 싱글 캐스크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캐스크 하나하나가 하나의 제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스키는 정말 많은 종류의 위스키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맞춰내는 건 어떤 범위를 한정해주지 않고는 사실 힘든데 그 대신 이 특징을 알아내는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걸 마시고 이거는 뭐 숙성이 많이 된 것 같지 않은 뭐 한 10년 뭐 안팎의 저숙성인 것 같고 뭐 피트는 뭐 아주 약하게 있거나 뭐 아니면은 피트가 없는 것 같고 아니면 뭐 피트가 이건 센 것 같고 뭐 캐스크는 뭐 이거는 뭐 유러피안 혹은 뭐 쉐리 캐스크의 중심으로 숙성이 된 것 같다. 혹은 이거 아메리칸 버번 배럴에서 숙성된 것 같다. 혹은 뭐 여러 가지 두 가지가 뭐 섞인 것 같다. 혹은 뭐 캐스크 정보가 뭐 와인 캐스크인 것 같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뭐 알코올 도수는 뭐 한 뭐 50도다. 이거 뭐 캐스크 스트렝스 뭐 한 60도 되는 것 같다. 혹은 뭐 40도, 43도짜리 뭐 엔트리인 것 같다. 이런 식으로 정보를 하나하나 잡아내는 거예요. 뭐 그리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뭐 어떤 한 제품을 떠올릴 수 있겠죠. 딱 하고 이건 그래서 이런 정보라서 이거는 뭐 맥켈란 12년인 것 같다.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내릴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이 위스키가 어떤 위스키인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
얘기할 수 있으면은 이거는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서 아주 좋은 뭐라고 할까요? 좋은 결과라고,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위스키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,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요. 네, 이거 뭐 따라가지고 뭐 따르는지 아는데 제가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, 저도 이제 뭐 친구나 뭐 아는 사람이 방문을 하면 좀 부탁을 해서 이제 위스키를 하거나, 아니면 다른 뭐 위스키 즐기는 분들과 뭐 이렇게 바이아를 그냥 정보 없는 상태에서 주고 받으면서 위스키의 정보를 알아가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뭐 몇 가지 갑자기 생각난 건데, 옛날에 그런 의문을 또 한번 품었어요. 제가 이렇게 요새 가격이 오르는 일본 위스키, 과연 그 가격만큼 가치가 있을까? 저 이런 의문을 품었어요. 그래가지고 블라인드 테이스팅 할 기회가, 마침 만들 기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비슷한 가격은 좀 저렴한 엔트리급 라인 사이에 야마자키 12년을 섞었습니다. 야마자키 12년을 섞어서 결과를 봤는데 뭐 결코 1등 하진 않았습니다. 야마자키 12년 한 중위급이었고요. 가격은 거의 그때 비교했던 위스키랑 비교하면 뭐 많게는 5배, 뭐 서너 배씩, 두세 배씩 비싼 게 야마자키 12년이었는데, 그 사이에서 결코 1등은 하지 못했습니다. 한 중간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처럼 위스키는 맛과 뭐 브랜드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특징과 구분되는 차이점은 있지만, 결코 어떤 브랜드가 맛이 정말 뛰어나고 어떤 비싼 위스키가 정말 맛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. 먹을 때는 그렇게 느껴요. 이 비싼 위스키, 이거 뭐 100만원짜리, 200만원짜리, 역시 이 100만원의 맛이구나, 이 유명한 뭐 맥켈란의 맛이구나, 뭐 이 올드보틀 귀한 거의 맛이구나 라고 생각은 들지만, 그 위스키를 과연 정보 없는 상태에서 마셨을 때도 여러분 그렇게 느낄까요? 그리고 다른 비교할 수 있는 위스키와 같이 섞인 상태에서 모르는 채로 마셔도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부분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의 어떻게 보면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. 이렇게 위스키를 편견을 갖지 않고 마시기가 참 저희가 어렵습니다. 이게 뭐 마케팅과 뭐 소문, 남들은 이거 다 맛있다는데 해서 먹으면 괜히 다 맛있는 것 같고, 뭐 이런 각종 어떤 주위의 분위기와 뭐 뭐라고 할까요? 이런 정보들의 속에서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실 위스키를 마시면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블라인드 테이스팅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위스키 테이스팅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얼마나 이제 잘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지, 올바르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테이스팅 고수가 되기 위한 방법, 두 번째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좀 짧게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.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혼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 1번 비교시음과 2번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위스키의 세계를, 테이스팅의 세계를 한층 더 넓힐 수 있길 바라고요. 다음에 제가 뭐 다른 사람 섭외가 가능하면 저는 과연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캐치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블라인드 테이스팅 실력을 갖고 있는지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저도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받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블라인드 테이스팅 굉장히 잘하는 걸로 유명합니다. 뭐 이 정도 이렇게 10년 동안 넘게 공부하고 했는데 완전 못하면 안 되겠죠? 뭐 어쨌든 다음에는 제가 블라인드 테이스팅 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오늘 두 번째 위스키 테이스팅 하는 방법,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